아무거나 연구소 동물권 편. 오늘의 주제는 육식과 인공육! 육식과 인공육 함께 이야기해 주실 오늘의 연구원을 모십니다. 인간동물 네트워크 박효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효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는 도시사회학과로 온 건 아니고 인간동물 연구자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자격으로 여기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도축된 소만 연간 92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육식이야말로 동물권의 핵심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인간은 대체 왜 고기 없이 못 살게 됐을까요? 뭐 고기가 없이 못 산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뭐 고기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이.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아마 영양학적인 측면이 진화론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고기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되게 압축해서 갖고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많이 이제 흡수할 수 있으니까 고기를 아마 처음서부터 이렇게 인류가 나타날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건 사실 영양학적인 측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양학적으로는 뭐 고기보다 훨씬 더 좋은 뭐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식재료들도 많이 있지만 고기가 좀 뭔가 비싸고 고급스럽고 뭔가 좋은 날 먹고 아니면 한턱을 낼 때 먹고 이런 뭔가 고기라는 식재료가 여러 식재료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도 이제 여러 지위가 있듯이 고기가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영양소 아니면 식재료 이걸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축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 이제 축산이 되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또 동물 복지 축산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 한 개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비좁게 살고 있죠. 뭐 닭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한 장의 공간도 이제 평균적으로 차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막 층층이 쌓여 있고 막 이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동물 복지 아니면 자연 방사 이런 닭들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뭐 자유로운 것 같고 이제 동물 복지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만일 우리나라에 있는 닭들을 모두 그렇게 키운다 그러면 한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의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고기라는 게 좀 예를 들어 저희가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소고기는 또 뭘 먹어야지 소가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곡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 전체 들어가는 에너지의 뭐 한 3%, 4%밖에 이제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원의 낭비도 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산물들도 나오고 또 폐기물들도 나오고, 처음엔 저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소가 방구를 끼거나 트름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이 우리가 전 인류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윤리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를 기르는 방식, 돼지를 기르는 방식, 닭을 잡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생명으로 보는 것보다는 고기를 뭐 그러니까 잠재적인 고기 덩어리 혹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개체 이렇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없고, 그런 복지를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보건적인 측면도 요즘에 들어서 이제 좀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같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전염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물들은 인간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전염병들을 옮아오는 이런 일도 생기고요. 사실은 이번에 뭐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도 이제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축산 시스템들이 특히 이제 산업화된 축산 시스템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병으로 이제 가축들이 살처분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는 그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인가요? 지금까지의 축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버틸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싸게 많은 개체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길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그 손익분기점은 아직 넘어갔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부작용들은 되게 확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깃값에 전혀 그렇게 전가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위해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깃값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것들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축산 시스템 자체 문제를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런 문제라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지금 당장 무엇이 문제라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축산 시스템 지속 가능한가요? 제일 먼저 우리도 월급 타면은 아니면 취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고기, 특히 소고기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육류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도 늘어나는 만큼 육류 소비도 늘어나지만 또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와 인구 그 증가가 곱해져서 이게 육류가 점점 더 많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의 축산 시스템으로는 좀 육류 소비량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채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육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콩고기라고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식물 기반으로 이제 고기의 질감을 내는 그 고기의 이제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기를 이제는 배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마치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실제 고기를 세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공육 같은 것들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식에 대한 되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잖아요. 급진적으로는 무조건 비건니즘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중에 좀 신기했던 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보통 고기를 대신할 대체육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콩고기만 접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고기, 콩으로 만든 고기가 아니라 진짜 고기를 배양한다는 의미에서 배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배양육을 어떻게 만들고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